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포스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멘토가 되어주신 김경미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한 달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교수님의 연구실은 크리스퍼 시스템 기반의 유전체 편집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질병 동물 모델을 이용한 인비보 스크리닝을 통해 각종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하고 유전성 질환 치료를 위해 유전자 세포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전공에 더욱 진지하게 다가가는 자세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족한 연구실 경험과 연구 기법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다양한 실습 등을 통해 실험에 사용되는 디테일한 팁, 연구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실험 절차, 더 나아가 어떻게 실험을 계획해야 효율적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포스터 제목은 트랜스진 락인 비아 크리스퍼 앳 로사스 26 러시이고 유전자 편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현재 알려진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은 3세대까지 발전하였고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는 1세대 유전자 가위로 새 4개의 징크핑거와 1개의 뉴클레이즈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에 아연이 있었기 때문에 징크핑거라고 명칭을 붙였고 포키라는 효소를 결합하여 제1세대 유전자 가위를 탄생시켰습니다. 탈레는 2세대 유전자 가위로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탈레는 더 많은 A 염기를 인식하기에 인간의 DNA 역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과 설계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단순한 것이 탈렌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를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음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카스9은 원래 처음 대장균에서 발견되었는데 세균이 외부의 바이러스의 침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면역체계의 일종입니다. 세균이 스스로 크리스퍼 단백을 만들어서 외부의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잘라버리는 특성을 우연히 발견한 후에 해당 원리를 이용한 것이 최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의 토대입니다. 크리스퍼는 펜 기준으로 세 번째 NT 앞에서 5' 방향으로 유전자를 편집하게 됩니다. 실험엔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이용하였고 줄여서 MES-셀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쥐의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저희는 이 셀에 가이드 RNA를 클로닝하고 카스9 도너 DNA를 준비하여 트랜스펙션 중 하나인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하여 낙인시키는 과정의 실험 디자인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연구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지놈 에디팅입니다. 지놈 에디팅은 유전체 안에 특정한 DNA를 인식해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이며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해 해당 부위의 DNA를 절단하는 유전자 가위가 대표적입니다. 유전병 및 난치 질환 치료, 동식물 품종 개량 등에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 연구에 사용된 유전자 편집 가위인 크리스프카스9입니다. DNA 바이러스 및 플라스미드에 대한 특정 박테리아의 면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유전공학 응용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달톤 단백질입니다. 주요 기능은 DNA를 자르는 것이므로 세포의 지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NA의 복구 기작인 HDR, NHEJ입니다. Non-homologous end joining의 약자인 NHEJ는 DNA의 이중가닥 파손을 복구하는 경로입니다. HDR은 Homology Directed Repair의 약자이며 근처에 손상된 DNA와 비슷한 서열을 가진 DNA가 있는 경우 이 DNA를 수선에 이용하는 기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인입니다. HDR이 되면 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NHEJ는 다양한 효소를 사용하여 DNA 말단을 직접 연결하는 반면 보다 정확한 HDR은 중단점에서 누락된 DNA 서열의 재생을 위한 템플릿으로 상동 서열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상동적인 서열 내에서 원하는 유전적 요소를 가진 벡터를 생성함으로써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연구의 목적입니다. 첫째로 크리스퍼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크리스퍼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기능하게 하는 리보액상 기반 인공 제한 효소입니다. DNA를 자르는 절단 효소와 크리스퍼 RNA를 붙여서 제작합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RNA가 DNA 염기 서열 중 목표한 위치에 달라붙으면 단백질이 DNA를 잘라냅니다. 둘째론 DNA 복구 기작의 원리입니다. DNA 리페어는 복제 때 시작되어 복제 후에도 여러 가지 기작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DNA의 손상을 감지하고 수정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작에 따라 DNA의 돌연변이체를 형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이해입니다. 재조합 DNA는 유전공학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DNA입니다. 흔히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불리는 재조합 DNA 기술은 특정한 유전 형질을 갖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조작을 통해 새로운 재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 지식과 방법을 익히기 위해 PCR을 사용해 DNA를 증폭시키고 아가로스계를 만든 후 로딩하여 원하는 DNA 밴드를 찾는 등의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고 연습하였습니다. 우선 DNA를 얻기 위해 가이드 RNA를 GG 벡터에 클로닝해줬습니다.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하고 퓨리파이 시키기 위해 미니 컬처 프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실험에 필요한 도너 DNA의 조건을 잡아주기 위해 여러 온도 조건으로 PCR을 해준 후 로딩하였습니다. PCR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은 증폭하고자 하는 주형이 되는 DNA 템플릿과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등이 있습니다. 도너 DNA를 로딩해본 결과 63도에서 가장 선명한 밴드가 나와 PCR 조건은 63도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된 박테리아 콜로니를 배양한 뒤 다음으로 준비된 도너 DNA와 가이드 RNA 카스9을 트랜스펙션 시켜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의 결과입니다. 우선 실험에 사용한 셀 라인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도너 DNA의 PCR 조건을 잡아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밑은 생후 시퀀스의 결과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펙션한 뒤에 찍은 셀 사진입니다. 마지막 디스커션입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하여 넉인시킨 결과 TD 토마토 컨트롤군은 적색 형광을 발현하였으나 로사26MTMGHL군은 형광 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사26는 낙인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낙인의 효율은 7kb 정도의 큰 DNA 삽입을 시도함으로써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라지 인설션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이용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